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오는 9월에 운행합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함께 농촌 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익산 삼기면 원기산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은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까지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이 먼 데다 마을회관 앞에 버스가 서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 1km 돼요, 1km. 시가로는 한 10분 걸리지, 이제 거기 노인네들인 게. 여기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저 앞쪽으로, 저 뒤쪽으로는 1시간에 한 번씩인가 다녀. 이처럼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승객이 부르면 버스가 도착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호출을 하면 콜센터를 거쳐 운전기사에게 연결돼 승객들을 태우고 요청한 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경로를 받고 운행합니다. 익산시는 앞서 여산과 오산에서 운영 중인 행복콜 버스가 주민 반응이 좋았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13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행 지역은 함열권, 금마권, 여산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간선제를 하고 수요응답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올해 7월 도입되는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연계됩니다. 간선 구간인 시내권에서 함열, 금마, 여산까지는 기존 대형 버스가 운행하고 이곳에서 마을 곳곳으로 지선버스가 들어갑니다. 이 중 수요응답형 버스는 지선 노선에 투입돼 마을 앞까지 운행합니다. 아울러 지선버스 구간 중에서도 승객이 많았던 함열과 강경, 함열과 용동, 여산, 강경 등 일부 노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익산시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통해 운행거리가 줄어들면서 유지비와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지선 구간에 소형 전기버스를 투입해 운영비도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선과 간선 체계로 구분해서 지선의 버스에 대해서는 소형화해서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로. 앞으로 호출 시스템 정비, 버스 운영업체 선정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부터 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부터 바뀔 익산의 버스 시스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기존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등동에 백제단길 마세거리와 청소년 거리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은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백제단길 마세거리 조성, 청소년 거리 조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교육 등입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전북도와 중기부의 승인을 통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31일 가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농촌 관광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서동 농촌 테마공원과 익산 공공승마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지의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서동 농촌 테마공원 동물체험관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익산 공공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을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해 농촌 관광붐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 올해 아동 친화 예산이 1,53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전과 보호 분야가 65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 401억 6천만 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66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 아동 친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67%이며 인구 대비로는 아동 1인당 평균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39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익산 용안 매립장 일대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시는 파크골프장 기공식을 갖고 골프장을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년층은 물론 중년층과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파크골프.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 코스보다 좁은 면적에서 골프공보다 큰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프보다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현재 13개의 파크골프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문을 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한 곳만이 운영되는 상황.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은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익산시는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안내립장 일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했고 이를 위한 기공식을 23일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종목 경기장들이 부족해서 북부권의 동호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그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북부권 파크골프장에는 22,600여 제곱미터에 19억 원을 들여 18홀 코스와 관리동, 쉼터 3곳 등이 조성됩니다.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부지 주변엔 현재 용안야구장과 족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는 체육시설 연계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파크골프장을 장애인 겸용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홀 사이를 평지로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이용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홀과 홀 사이를 구별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쉼터 3개소를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쉴 수 있는 공간인 대화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관리동을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 일반 동호인들, 익산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 행정에서 익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산면 재해위험지구가 오는 2025년까지 정비됩니다. 익산시는 380억 원을 들여 배수로와 우수관 정비, 펌프장과 저류지 신설, 지방 하천인 강경천 제방 보축 등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여산 재해위험지구는 지난 2010년 내린 폭우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당시 응급복구에 그쳤습니다. 익산 금마 한옥체험마을이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로 변경 개발됩니다. 익산시는 금마 한옥문화체험마을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로 변경되면 숙박과 문화시설단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가로변의 대지들은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백제왕궁 박물관이 다음 달 개관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새로 개관될 박물관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기존 왕곡리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과 가상 체험관을 증축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백제왕궁의 조성 과정과 발굴된 문화재를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4일 익산 남부시장에서 일제 항거하는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 4.4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옛 대교 농장터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학생과 시민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운영됩니다. 1919년 4월 4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인 소유 대교농장 앞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 자리에서 문용기 등 6명의 열사가 순국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4.4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옛 대교농장터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4.4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고 3년 만에 건립된 것입니다. 우리 익산은 문용기 열사와 가람 이병기 선생 등의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고장이자
일제강점기 전후로 항일의병 투쟁부터 4.3 만세운동에 이르는 통합된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은 이러한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자라나는 후세대에 널리 알리고 익산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익산의 대표적 항일운동 장소인 옛 대교농장 자리에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만세의 현장 그리고 수탈의 현장에다가 이 기념관을 세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익산 사람들의 항일 의지와 독립운동의 현장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은 총 12억 6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305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념관 내부는 항일운동관과 일제강점기 수탈관, 4.4 만세운동관 등 총 3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규홍 의병장과 문용기 열사 등 익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와 만세운동 관련 각종 자료, 유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산시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장소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주변 근대 건축물을 일제강점기 모습으로 복원해 학생과 시민들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념관이 위치한 현장에는 저희 기념관 말고도 근대유산 건물들이 많고 문화재들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옛 대교농장터. 그 현장에 들어선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대한 특례 적용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특례 적용 기간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에 적용합니다. 또한 검사 검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률 75%를 달성했습니다. 익산시가 아이돌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공고를 내고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수탁자 2곳을 모집합니다.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는 마을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아이들을 돌보며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주민단체입니다. 현재 모현동과 황등면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6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패션 산업과 식품 산업 등에 걸쳐 60여 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81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대학교 재학생이나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앞으로 2년 동안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고 월 10만 원씩 교통비까지 받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오산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홀몸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60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신동 지역협의체가 매월 정기 기부를 약속한 신동 꽈배기를 착한 가게 4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오산면 새마을부녀회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